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성이라는 건 뭘까요? 자,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습니다. 막대 자석 하나가 놓여 있고요. 이 막대 자석 주변에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자기장에 대해서는 앞 단원에서 설명했으니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 단원 설명 다시 한번 보시고 물질의 자성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 옆에 어떠한 물질을 놓으면 이 물질이 요 왼편에 있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자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자 모형이 있어요. 자, 원자 모형에서 원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아래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자핵이 있고요. 여기 원자핵 주변에 아이고 그렸더니 지워졌네요.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지요. 자,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변에 도는 거를 우리가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자, 전자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기죠?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요렇게 전류가 생기게 되면 요 전류에 의해서 자, 오른쪽에 간단하게 요 원자 모형을 모식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게 되고요. 전류가 생기면 오른손 써서 여기에 전류 방향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 요렇게 감싸지면 요걸 원형 도선이라고 한다면 요 원형 도선의 안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밖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들어가고 요 밑에 나오는 방향으로 요렇게 원형 중심에서는 요렇게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른손 쓰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에서 아래를 향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원자 모형에서는 이렇게 전자의 궤도 운동뿐만 아니라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전자가 또 뭐도 하냐면 마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자전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자도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요런 걸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스핀 운동. 자, 그래서 전자가 자전 운동을 하는 축에 나란하게 자기장을 만들게 돼요. 자, 보시면 전자가 요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겠죠? 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면 오른손 역시 엄지손가락 요렇게 갖다 대시고요. 요렇게 네 손가락을 감싸지면 여기 중심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자기장의 화살표가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쪽이 S극.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이 화살표와 같은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도 오른손 적절히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자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자, 이때 뭐가 생긴다? 그죠?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빈칸 채울게요. 자, 자성의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원자 하나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원자 자체가 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원자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궤도 운동 우리가 빈칸 안 채웠나 봐요. 자, 전자의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생긴댔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때 우리가 앞서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궤도 운동에서도 한번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스핀 운동하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때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하나가 아니죠. 원자마다 뭔가 자기장을 띠게 되고 이 자기장들이 어떤 비슷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정렬을 해서 그 물체 전체가 자기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자기화 또는 자화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석처럼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굉장히 잘 달라붙으면 우리가 그걸 강자성이라고 하고 조금 약하게 달라붙으면 상자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하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약하게 밀려나가게 되면 그거를 반자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요 자성의 종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자성을 띠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는데 자성체도 역시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겠죠? 자, 첫 번째는 강자성을 가지는 물체예요. 강자성을 띠는 물체이기 때문에 요런 물체를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자, 강자성체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자,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 요거는 강자성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자기장을 띠는 요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평소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다가 이렇게 앵극애쓱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이 주어지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들 보이시죠? 일정한 방향으로 뭔가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을 해지면서 아까는 요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쪼각쪼각 나 있다면 얘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을 하면서 자기 구역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때 외부 자기장, 밖에서 자석을 치우더라도 얘는 자기가 정렬한 그 자기 구역을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영구 자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구 자석이 된다. 또는 강자성을 띈다. 자, 뭐라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대로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영구 자석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좀 더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자, 외부 자기장이 여기 있고요. 자, N극, S극이 있으면 N극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까요? 헷갈리니까. 자,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요 그림으로라도 강자성, 상자성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자기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지만 사실 외부 자기장은 그냥 자성 옆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이 있으면 자, 자석 주위의 자기장은 N극에선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자기장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자, 여기에 무엇을 놓냐? 자성체를 놓을 거예요. 자, 철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강자성체인 철을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자성체가 반응을 할 텐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 파란 화살표와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띄어야 하니까 철도 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화살표 나오는 쪽이 무슨 극? 우리 뭐라고 배웠죠? 그죠? N극. 화살표 들어가는 쪽이 S극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철이라는 자성체, 강자성체와 외부 자기장,
자석 사이에는 N극, S극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작용하나요? 그죠?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세요. 자성체와 외부 자기장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자성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상자성체는요. 상자성을 띠는 물체를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주로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자, 상자성체에는 자기 구역이 없어요. 강자성체와 다르게 자기 구역은 없고 원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어떨 때? 자기장이 없을 때. 그런데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약하게나마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돼요. 그랬다가 중요한 거 강자성체와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강자성체는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상자성체는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 상태가 사라져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 차이입니다.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둘 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되지만 자기장을 제거하면 구별이 돼요. 강자성체는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대로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상자성체는 자기장을 제거하게 되면 원래대로 자기장을 띠지 않았던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자, 얘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외부 자기장이 주어집니다. N극, S극, 요거 외부 자기장이에요. 자, 외부 자기장 N극에선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요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가 무얼 놓는다? 상자성체를 이번엔 놓겠습니다. 자, 상자성체 놓게 되면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나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했으니 자, 요렇게 화살표 되겠죠? 자기장 요렇게 형성을 할 거예요. 그럼 화살표가 나오는 오른편이 N극, 화살표가 들어가는 왼편이 S극. 그렇다면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사이는 N극과 S극이 만나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자, 기억하십시오.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차이. 자기장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는 자기화를 그대로 유지한다. 상자성체는 자성을 잃어버린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반자성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성체는 반자성을 가지는 물체를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자기장이 없는 원자예요. 자기장이 없을 땐 당연히 자성을 띠지 않는 원자들인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는 특징.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를 해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여기서 원래대로라는 거는 자화를 잃어버린다. 자성을 잃어버린다. 자, 그럼 얘도 간단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 주어지고요. 자, 외부 자기장이 만드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자, 이때 이번에는 반자성체를 놓을 거예요. 반자성체. 고 얘는 외부 자기장. 이렇게 되면 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니까 자, 외부 자기장 파란 화살표와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만들어져야겠죠, 자기장. 자, 그럼 화살표가 나오는 왼편이 N극이 돼야 되고 들어가는 오른편이 S극이 돼야겠죠?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반자성체는 N극과 N극이 만나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다?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한다. 자, 요것도 차이죠. 강자성, 상자성은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했는데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자성체 사이에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반자성체는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자성을 잃어버린다.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때 간혹 요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지금 위에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는 원자자석이란 용어를 쓴데 반자성체는 참고서에 보면 원자자석이 될 수 없다. 요런 말이 언급되어 있는 참고서들이 있어요. 반자성체는 왜 원자자석이 될 수 없냐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자들이 완전하게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로 빵 하고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자석이 될 수 없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자성체에 대해서 배웠으니 자성체들이 어디에 이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성체 이용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바로 지금 보시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자, 둥그런 원판이 보이시죠? 요 원판의 이름이 플래터라는 건데 이 플래터는 지금 얇은 CD처럼 보이잖아요. 이 CD가 알루미늄 판 위에 얇게 무엇을 강자성체로 된 얇은 막을 덮어놓은 게 하드디스크예요. 그래서 원판에 알루미늄과 같은 원판에다가 강자성체를 얇게 입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팔처럼 무언가 달려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의 이름은 바로 헤드라는 거예요. 플래터 위에서 정보를 읽거나 쓰는 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플래터는 노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 또는 어떻게 정보를 읽어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왼편 보시면요. 헤드 위를 지나가는, 플래터 위를 지나가는 헤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헤드는 보시면 안에 코일이 마구 감겨 있어요. 코일이 마구 감겨 있는 형태고 여기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에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뭐인가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헤드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얘가 뭐다? 자석이에요. 헤드가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 자석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강자성체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플래터 위를 지나가요. 그러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인 헤드에 의해서 헤드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겠죠? 자, 요 헤드에서 만드는 자석이 NS라면 이 플래터도 NS 이렇게 기록이 쭈루룩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요게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헤드가 이루어지고요. 자, 헤드가 자기장을 만들면 그 헤드에 의해서 강자성체 판이 입혀진 플래터에 자기화되는 거예요. 플래터가. 그러면서 우리가 전류에 실어 보내는 10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여기는 NS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저장한 정보 10을 이진법과 같은 NS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번외편인데요. 뒤에 배우는 전자기유도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를 기록할 때, 그럼 정보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반대로 읽어냅니다. 자, 플래터에 이미 정보가 저장이 돼 있잖아요. 무슨 형태로? 자화된 형태로. 자, 자화면 NS 뭐 이렇게 자화된 형태로 정보가 저장이 되죠? 그 위에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헤드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석 위에 코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석에 코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 물리1에서는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통합과학 시간에 전자기유도 들어봤죠? 자석이 코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거 살짝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
여기 하드디스크가 나왔으니까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석이 된 강자성체 위를 코일이 지나가면 이 코일에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장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래서 NS로 기록된 정보가 전류 뿔마 10으로 바뀌어서 다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런 원리에 의해서 하드디스크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 하드디스크는 무엇을 이용하는 자성체 이용 사례라고요? 강자성체를 이용한 사례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뭐냐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수온이 아니라 수은. 여러분들 학습지는 고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은이나 납과 같은 어떤 합금들이 있는데 이 합금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가져요. 그런 0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초전도 상태라고 하고, 이런 특징을 가진 물질들을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전기 저항이 줄어들다가 어떤 특별한 온도, TC라는 특별한 온도에서는 갑자기 저항값이 얼마가 돼요? 0이 되지요. 요런 TC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다가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으로 바뀔 때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자, 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내부의 자기장도 0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초전도체 내부에서 이런 마이스너 효과, 자기장이 0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초전도체는 굉장히 강한, 왜 내부 자기장이 0이 되냐면 외부 자기장이 반하게 굉장히 강한 반자성을 띠기 때문에 내부에서 제로가 되고, 요때 요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게 되면 반자성을 띠기 때문에 자석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현재 자기부상 열차에 요 초전도체를 적용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운행하는 자기부상 열차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요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 자성을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자기공명 영상 장치나 입자가속계도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습니다. 그렇지만 문제 적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원들과 혼합하여 융합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잘 알아두셔야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가는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정지되어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의 아래에 자석을 윗면이 N극이 되도록 놓았을 때 A가 위로 운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은 A 아래에 어떤 자석이 윗면이 N극인 자석을 놓았더니 A가 어디로 갔다? 위로 갔다. 그럼 A의 아랫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A의 아랫면은 N극, 위가 S극이어야겠죠. A는. 그림이 작으니까 요 A를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자, A 물체는 아래가 N극이고 위가 S극인 자성을 띄어야지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A 아래에 있는 자석이 윗면이 N극이니까. 그죠? 자, 이때 A, B 중 하나는 상자성체고 다른 하나는 반자성체래요. 그럼 A는 찾았네요. A는 뭔가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화가 돼서 자석과 외부 자기장 사이에 지금 뭐가 작용한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건 청력이 작용했다는 거잖아요. 자, 청력이 작용한다는 건 반자상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A가 반자성체. 그럼 자동적으로 B는 상자성체가 되겠네요. 그럼 기억 볼게요. A가 상자성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나에서 A는 아랫면이 아까 찾았죠? N극. 니은도 틀렸네요. 디귿. 가에서 B의 아래에 자석을 놓으면 B는 아래로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가 상태에서 B에다가 자석을 놓는 거예요. 근데 윗면이 무슨 극? N극. 아래가 S극. 자, 근데 B는 뭐였어요? 상자성체였잖아요. 자, B는 상자성체였으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성을 띄워야 돼요. 그러면 요런 자석 만들어야 되고 외부 자기장과 자성체 사이는 N극, S극이 만나니까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끌어당기니까 B는 아래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반자석 막대와 막대 P를 코일에 넣고 같은 중심축에 마주보게 놓은 다음 회로를 구성하였다. T1일 때 스위치를 닫고, 자, T1일 때 스위치를 닫고 라고 했어요. 자, 닫는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자, T2일 때 스위치를 열었대요. 그럼 T2일 때는 어떤 상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 자기장이 없는 상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상태.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때 T2일 때 두막대 중앙에서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다. 자,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대요. 언제? 전류를 흘려주지 않았을 때. 자, 전류를 흐르지 않았는데 자기장이 생겼어요. 그럼 이때 자기장을 띠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코일은 자기장을 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자기장을 띨 수 있는 물체는 뭐다? 자, 왼쪽에 있는 애도 반자성이에요. 반자성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반자성은 첫 번째,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성을 띠게 되고, 두 번째는 외부 자기장 제것이 원래대로라는 건 자성을 잃어버린다. 자,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을까요? 그죠? P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그대로 자성을 유지하는 건 누구? 그죠? 강자성체. 그러므로 P가 강자성체인 거죠. 얘가 강자성체인 거예요. 자, 그럼 니은 맞았네요. P는 강자성체. 자, 그럼 이 강자성체가 누구 옆에 있어요? 반자석 막대 있어요. 외부 자기장이 되는 거죠. 강자성체이면서 얘가 반자석 막대한테는 외부 자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 역할을 하니까 이 반자석 막대는 강자성체에 의해서 자기화가 또 되겠죠? 그래서 기억도 맞게 되고요. 이때 T2일 때 전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T2일 때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이었어요. 자, 화살표가 나오는 쪽이 N극, 화살표가 들어가는 쪽이 S극이죠. 자, 자기장 이 방향이니까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금 뒤에서 앞으로 감기고 있죠? 자, 이렇게 감으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 오른손가락을 지우고 한번 그리는 걸 시도해 볼까요? 자, 뒤에서 지금 코일이 앞으로 감기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뒤로. 그럼 뭐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손가락이 요렇게 감싸져 지어야겠죠. 그러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나머지 반대 방향이 S극이어야겠네요. 그러면 전류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인 디귿이 되겠죠? 선생님 지금 거꾸로 얘기했죠? 자, 다시. 손가락 그리느라고 설명이 뒤집힌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기장 방향이 오른쪽으로 생긴다 했으니까 화살표가 나오는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N극에 엄지손가락을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요렇게 코일 생긴 대로 감싸쥐면 손가락이 어떻게 되나요? 뒤에서 앞으로 오는 방향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전류 방향은 A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요 자성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단지 다른 문제들과 융합해서 나왔을 때 조금 낯설어서 뭐지? 하고 당황할 수는 있으나 차근히 문제를 읽으면서 힌트를 찾아 나간다 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저울의 무게가 W0로 같은 물체에 P 또는 Q를 놓고 전지와 스위치에 연결된 코일을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는 강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스위치 AB에 연결했을 때 저울의 측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강자성체, 상자성체 특징을 먼저 알아야겠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요. 외부 자기장 제것이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지요. 자, 그럼 상자성체는요.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와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고요. 외부 자기장 제것이 원래대로 자성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둘 다 또 기억하셔야 될 거,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외부 자기장과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 라는 것까지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요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볼게요. 자, 그리고 이때 물체 무게가 W라고 했잖아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가 놓여 있어요.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누가 결정해요? 얘가 받는 중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다 아시죠? 자, 그럼 A 스위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플러스 극이 요 방향이네요. 그럼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 요렇게 맞춰주시면 자연히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나요? 그죠? 위쪽을 향하게 되네요. 그러면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 그럼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했으니까 위가 N극, 아래가 S극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 사이에서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그죠? 인력이 작용한다고요.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요. 얘네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P는 A에 연결했을 때 W0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크려면 어떻게 돼요? 자,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에서 자기력이 끌어당기면 W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예요. 바로 B에 나와 있는 결과처럼 인력이 작용하면 얘보다 작게 측정되겠죠. 자, Q도 A에 연결했을 때 작게 측정된다고 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얘보다 크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한다. 왜일까요? 자, 청력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 P가 이미 자기화되어 있는 P란 얘기예요. 이미 자화가 되어 있어. 이미 자화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약한 자기장이 주어지면 강자성체는 원래의 자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자성체를 주로 어디에 쓰냐면, 자, 참고 우리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 뒷면에 보면 검은색이나 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있는 카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마그네틱 선, 뭐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요게 얇은 철가루를 발라놓은 선이에요. 마그네틱 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게. 철이 뭐였죠? 강자성체였죠. 우리가 이 카드에 나의 정보를 입력할 때 요 강자성체를 자화시켜가지고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무데나 쓸 때는 그거보다 약한 자기장에다 넣으니까는 이 안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읽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요 카드 언제 망가진다고 했어요? 자성 옆에 놓으면 망가진다고 했죠. 여기에 정보를 기록할 때 주어진 자기장보다 더 센 자기장이 주어지면 얘가 새로 자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약한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는 원래의 자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P는 여기 지금 A 스위치에 연결했을 때 원래 P가 자화된 상태보다는 약한 자기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자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뭐였냐? 위에가 S, 아래가 N인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는 NS,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는 청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단 얘기는 P가 강자성체라는 얘기고 Q가 상자성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는 강자성체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W0보다 작다. 상자성체니까 얘는 인력이 작용돼요. 전류 방향을 바꿔도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지금 Q 볼게요. Q. 자 여기에 Q 상태를 보겠습니다. A에 연결했을 때는 A에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이 아까 뭐였죠?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인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Q 상태도 똑같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서 여기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A에 연결했을 때. 자, 근데 B에 연결했을 때는 요 코일 보시면 자, B니까 전류가 여기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오른손 갖다 대시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될 거야. 자, 그러거나 말거나 Q는 뭐였어요?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이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 자성체와 코일 사이에 똑같이 인력이 작용하죠? 그럼 디귿도 맞고 인력이 작용하니까 W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아니다. 디귿 틀렸네요. A에 연결했을 때랑 B랑 연결했을 때랑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네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데 여기서는 외부 자기장과
같냐고 물은 게 아니라 A와 B에서 같은 방향이냐 했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위에가 N극, 여기는 위에가 S극이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만 조금 생각할 게 많았고요. 마지막 문제는 강자성체를 한 번 더 꼬아서 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풀으셔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난이도가 다소 낮은 문제였으니까 모두들 완벽하게 푸실 수 있도록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쉽지만 결코 소홀히 보셔서는 안 되는 개념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오늘 학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